학교 교육의 문제는 대개 우리가 공부한 대로 된다는 것이다. 요리를 공부하면 요리사가 되고 법률을 공부하면 변호사가 된다. 그리고 자동차 수리를 공부하면 자동차 수리공이 된다. 공부하는 대로 되는 것의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남들의 사업을 돕고 남들이 부자가 되는데 평생을 바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더러 많은 졸업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회사에 마구잡이로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고등학교의 실적은 어느 대학을 몇 명 보냈냐, 대학교는 취업을 얼마나 시켰냐, 대기업을 얼마나 보냈냐, 공무원 합격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실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니까 보통 사람 눈에는 출신 학교와 직장이 전부인 세상이죠. 창업을 하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사회를 돌리기 위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작가는 교육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교육 관련 저서에서는 부자들의 음모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자에 백성 민자도 눈에 칼을 밀어넣는 형상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점은 이러한 굴레를 개인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이 책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항해 시 자산을 상실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창립했다. 부자들은 기업을 통해 항해에 필요한 자금을 댔고 기업은 선원들을 고용해 신세계로 보내 보물을 찾게 했다. 만일 그 과정에서 배가 실종되거나 난파되면 선원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부자들의 손실은 오직 그 항해에 투자한 돈으로만 국한되었다. 자금을 투자한 사람과 선원 중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은 선원의 입장일 거예요. 나의 위치를 자각해야 앞으로 계속 선원으로 살 것인지 기업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가 될 것인지 마음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자기 인식이 확실한 사람이 많았다면 작가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근로자들은 직장이 없어지면 인생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반면 큰 돈을 만지는 자본가들은 늘 같은 수준의 삶을 영위합니다.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지만 돈이 많으면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드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다. 눈앞에 일생일대의 기회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건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이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는다. 이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최근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국가가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 유례없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자산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저는 왜 미리 더 사놓지 않았을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이런 기회가 많았거든요. 저는 이 시기에 금융 공부에 몰입하지 않았고 흐름을 볼 줄 아는 안목도 전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계속 찾아올 거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반성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패배자들은 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실패란 성공 과정을 구성하는 일부다. 실패를 피해가는 사람들은 결국 성공 또한 피해가게 될 것이다. 이 책의 결론은 결국 이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스크를 감당해낼 수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예를 들어 사업할 용기가 없어서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어서 사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부의 기대치를 완전히 날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에 돈을 잃은 것과 같죠. 내가 스탠더드 오일에 고연봉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나와 흉금을 터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그분은 당혹스러워했다. 그분은 내가 높은 연봉과 훌륭한 복지정책, 넉넉한 휴가와 관대한 승진 기회 등을 제공하는 좋은 직장을 왜 포기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책을 꼼꼼히 읽었다면 작가의 행동을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강력한 자기 의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현재 다니고 있는 좋은 직장을 그만둔다 하면 어떤 부모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까요? 대부분 뜯어 말리실 겁니다. 주변 환경이 이러하니 나 또한 한 발 물러나서 현상 유지를 할 가능성이 크겠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DNA에 아주 강력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건 결국 자기 인지의 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균형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한 곳에 집중했다. 빌 게이츠도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에 집중했다. 도널드 트럼프도 집중적이었다. 조지 소로스도 집중적이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집중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이나 중산층이 하는 것처럼 몇 개 안 되는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지 마라. 여러 개의 달걀을 몇 안 되는 바구니에 집어넣고 집중하라. 이 책의 중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한 곳에 집중해야 성공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명확한 인생의 목표가 없고 누군가 시키는 대로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면서 살게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가는 한 곳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반드시 집중할 곳을 찾아라 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원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나는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며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한다. 나는 아직도 젊었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길 원한다. 나는 자유롭길 원한다. 나는 내 시간과 삶을 통제하길 원한다. 나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길 원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구체적인 목표, 미래의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냅니다. 내가 무엇이 될지 모르면서 과감한 결정을 하거나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자의 모습, 돈이 많아서 스포츠카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이것 이외에도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원치 않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모습도 있습니다. 뚜렷하게 목표를 그려낼수록 그 가치를 포기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죠. 얼마 전 내 친구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집에 있던 전자제품을 훔쳐가고 책들은 그대로 내버려뒀다. 우리 모두도 그 도둑과 똑같은 선택을 한다. 인구의 90%가 TV를 사지만 경제 경영서적을 사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도둑은 당연히 팔아서 돈 될 만한 물건을 가져갔겠죠. 무거운 책을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너는 누워서 TV를 보는 사람이냐? 책을 읽는 사람이냐?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인지의 힘을 길러라 라고 말입니다. 최근에는 독서,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망가져버린 멘탈과 무자본의 상태에서 자수성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직장인에서 억대 월 수익을 이뤄내는데 필요했던 동기와 마음가짐, 그리고 사업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해내고 극복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